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예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통일정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6건, 9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년도 MVP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배부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정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것,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회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통일정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통일정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정을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금고 지정협약으로 출연한 협력 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 제시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뜻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중구, 황호 통합시청사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청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체 정례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부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새마을재단 그 주된 동의안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국장 국장님 여기 심사안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사망 규정에 의해가지고 2023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 경기지에 의뢰를 뚫고자 한다고 제안사가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재단에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걸 내년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경주시에서 이렇게 새마을재단이든 뭐 타의 도의 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지방 동의받은 돈을 다 출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그 자매 그러니까 자매 후보도시라든지 실질적인 우리 새마을의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서 그 어떤 그 나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글로벌 새마을 운동을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위에 의결을 얻는 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 5월 28일에 생긴 그 지방재정법인데요. 18조 앞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이게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되는데 이거 이전에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도 5월 28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는 무조건 출자를 했어요. 문배를 하니까 여기 2항이 보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있는 경우와 17조 2항에 의한 공공기관에만 돈을 할 수 있어요. 그 새마을재단은 도출연재단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주시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그게 조례 안 만든 기관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옛날에 이전에 2014년 이전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시사업을 아무래도 돈을 줄 수 있었는데 하다못해 경주 문화원도 그렇고 새마을체육 이게 우리가 경주시 문화원전에 조례 안 만들면 안 되는데 경상도 새마을재단 경상도 때는 조례가 있지만 경주시에는 조례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 방금 여기 18조 3항인데 앞에 2항에 보면 17조 2항인데 17조 2항에 보면은 법률에 한경 국고보조 예시는 2항에 보면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새마을재단 지원 조례를 안 만들면 이거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규정은 어디야?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그 법적인 그 의미 그 해석을 확실히 한번 구체화해서 어른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냥 이거는 그전에 뭐 경주시에도 2015년 이후부터 우리가 모든 이 기관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지 않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령이 최근에 이게 다른 사례도 봐도
일단 뭐 오늘 의원 통과되도록 이건 규정을 해서 이 지방전 답변을 받아고 지원해야 된다. 이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각 시도의 시군마다 조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아마 이걸 알아보고 새마을재단에 우리가 지원 조례가 없으면 못 주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경주시나 각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 어떤 단체는 지방이 어길만 하셨지만은 무분별 맞기가 지방지정도 이게 2014년 5월 28일 개정됐어요. 이게 이전법밖에 그때는 없었지만은 2013년 이후부터는 모든 단체의 기관에 그것도 공익기업이나 그다음에 이게 조례 만들지 않은 기관에 절대 돈을 지원할 수 없게 지방 지원 만들어가 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보니까 뭐 오늘은 뭐 저희들이 전체니까 통화는 시키지만은 이 시간 계시면 이 지방재정법의 이 기관이 새마을재단에 지방재정법 18조 해가지고 17조 2항에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안 되면은 전에라도 다음 회기라도 조를 제정해가지고 하도록 하실 겁니다. 예, 뭐 다시 한번 그 법리 검토를 통해서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이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앞으로 보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재단이 18조 3항, 1, 2, 3항, 2항하고 지방재정법 17조 2항의 공공기관에 맞는지를 확실하게 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이진락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신명주 국장님 관련 검증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한순희 위원장. 스마트 미디어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이 지금 매년 이렇게 정액이 됐네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6억 출연이고요. 또 지금 6억 3, 내년 6억으로 지금 출연하도록 지금 그렇죠. 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는 5억 5천이고 2020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보면 지금 23개 잉여금을 7억 1,127만 8천 원인데요. 여기 보면 지출도 거의 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에 19억 927만 8천원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지출 계획에 이거 해버리면 23개 잉여금을 어떻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금 자체가 네. 그 어떤 예비 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뭐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비 계획은 그런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경제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처음에 그 설립했을 때의 그 목적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매년 해마다 이렇게 출연한다는 거는 사업을 좀 다소로 변화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처음에 그 경기스마트 미디어 센터 설립을 할 때 그 취지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취지에 안 맞고 목적에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출연금만 경주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월 달에 안 그래도 어린이들께서도 일부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충분한 현장도 점검을 하셨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8건의 사업을 통해서 한 45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신다면은 그 스마트 센터가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센터로 살갑고 거나 확신을 갖고 어떤 국가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때 뭐 또 지적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살갑고 지금 보면 이게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여기 보면 임금비가 4억 6,500 정도 나옵니다. 이 출연금 6억에 거의 임금비고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더 집중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이렇게
개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차적으로 어떤 그 수준 건수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좀 있게 지켜봐주시면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수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이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이준학 의원께서 지적하신 17조 진행재정법 17조 2항은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으면 지금 동의안을 최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시민 보루 내지 이게 조례가 없으면 출연할 수 없다면 그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정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시민 고려하고 어떻게 만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에 약간 의기를 얻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향후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예,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은 출자 출연을 제한해서 상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회에 의뢰해야 된다고 근거를 했는데 규정을 하고 이 법적 근거로 지금 출연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국민복지를 다룰 때 했는데 지금 그 17조 2항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했고 지금은 통과시키겠지만 이런 거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 보존의 정의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의장님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예, 방금 그 이동엽 의원께서 정의를 요청하는데 예, 의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국장답변이 아마 착오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18조에 의뢰는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경우 근거에만 출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는 미리 지방에 의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17조 2항에 보시면은 우리 공익법이 아니다. 그 2항에 보면 목적과 설립이 법령 근거에 따라 지방단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관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명을 이렇게 부의장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통과하시고 하라고 어차피 확인하는 건 아마 5분 10분 하면 되니까 빨리 보세요.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를 동의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전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박광호 의원님. 그냥 그 경주 그 새마을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또 이질락 위원장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의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을. 의장님, 예. 조금 전에 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CS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생활통지원법 얘기도 있고 경상조례가 있는데 본인이 얘기 한 거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사회가 이게 2014년 이후부터는 일일이 번호 도더라 시내 시대로 어떤 특정 단체에 계속 출연 등 출자 지원을 할 때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아마 지금까지 짓던 그 답변은 타시군에 없다, 타시군에 없더라도 제가 본인이 볼 때 이거는 명확하게 지방재정법하고 충돌일지기업에서 서면으로 도와 중간장에 받은 다음에 아마 처리하는 게 옳지 않나. 좀 그냥 말씀한 대로 다시 보자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안 제출하십니까? 예, 일단 재단은 새마을 출연 동의하는 오늘 심의 보류를 건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락 위원님이 보류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생활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증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주화백 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성근 1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문화도시위원회에 속한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전회회 회의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관계부서 협의 의견, 기타 규제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제20조 제1항 제1호 개정안은 주민의 이익과 규제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 컨벤션 부여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경주화백 컨벤션 부여로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 정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음식물 정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해제된 부지의 주변 용도지구를 확장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자 동법 제28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충실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근 제1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충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컴퓨터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선건 1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 결성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핵심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간포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이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배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시부담금 총 110억 원 중 2023년도에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기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FTA 타결 확대 등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 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기능기금 조성에 2023년도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간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 제16항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 제17항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 제18항 경주시 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전 제19항 경주시 하수설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전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요구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시설 정설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들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등 변경 내역이 있어 그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요구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바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간포 갤러리 조성사업은 간포항 배후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간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유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 예상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매입비 5억 2,7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강호 의원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장에 나와서 답변 좀. 아니, 위원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나오시겠다. 바로 국장님 하시면 예, 국장 나오십시오.
19년대 공유재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는 75억인데 변경 내역 324억이 정액되고 사유를 줍니다. 2019년도 당시에 현재 저희정식물 강화 시설 형태가 건식 사료화 시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건식 사료화 시설로 이제 확장을 갖다가 계획했었습니다. 건식 사료화 시설은 75억 정도, 그 당시 사업비는 75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정부에 이제 현재 당신이 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해가지고 건식 사료화 시설은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를 해서 지금 바이오 가스 공법으로 다시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고요.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바이오 공법은 발효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좀 자원화하는 과정에 많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320 정도 324억으로 이제 책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 정책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식 어떤 처리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발효를 바꾸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증설하는 거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이제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증설을 하는 거고요. 건식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정책 따라가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변경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건식할 때보다 시비가 3배 정도가 정액되는 거예요. 시비가. 네. 지금 사실 정부의 방향은 이제 탄소 제로화 정책이라든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또 사실 건식 사과 시설은 지금 운영하는 데 별 문제 없다 하지만은 허가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게 허가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에너지 자원화 정책에 따라갖고 또 국제적인 어떤 탄소 제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바이오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답 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국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한다면 지금 건식에 문제가 없다고 제일 처음에 건식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에너지까지 문제한 데는 별인데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점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건식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건식으로 점수를 한다고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이게 맞춰서 봤을 때는 바이오 공법으로밖에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의 허가라든지 이 부분에도 이렇게 에너지 자원화 정책에 맞춰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선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지금 당초에 75억 국비가 23억, 12억, 52억 그래서 75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변경한다, 바이오로 정부 정책에 따른다. 국비가 97억이고 도비가 68억, 시비가 159억입니다. 3배 정도가 정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배가 정액될 만큼 이 시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여기도 무슨에도 보면 건식을 국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바꾼다. 라고만 해놓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2 국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는 내년도에 이제 신청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갖다가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당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 2023년도에 국토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통과되면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의원님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실국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1항 2021년 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건과 2021년 회계연도 예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인 건은 결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회 결산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의 경우 예산 현액과 세액 결산액이 270억 차이가 나며 순세액의 임여금은 작년 12% 대비 5.3%로 그 비율이 줄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산상 임여금은 예산 현액의 19.6%를 차지하고 있어 세액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금이 예산 현액의 13.2%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전액 명시 이월이 262건에 600만 원으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지향하는 등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잔해 및 이율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6분으로 모두 업무 위반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839억 5천만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통합재정 안정기금 신설에 기한 증가로 판단됩니다. 우시의 채무는 모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수도 특별에게 96억 원을 상환하고 올해 200억을 발행하였고 발행된 200억은 동천 황선 도시숲 조성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에 적절하게 대처해 사용되었으나 일반 예산 집행하듯이 이율시키는 사례를 지향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보고된 바와 같이 다음 연도 2월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획 부서를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사와 충분히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 활성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강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재필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교촌 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동혜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순으로 총 3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내남 근천 3대 서면지역구 김동혜입니다. 중요한 이철호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치계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어정 활동과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쓰고 계시는 김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요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5곳의 농공단지와 총 30개소의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중 외동, 문산 2 일반 산업단지 외에 13개 산업단지는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천북 일반 산업단지 외에 15개 단지는 미준공 상태로 조성 중이거나 부분 준공, 일부 가공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체는 79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일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4개소가 준공,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김천시는 조성 완료 2개소, 조성 중 1개소, 영주시는 조성 완료 5개소, 포항시는 조성 완료 4개소, 조성 중 4개소, 안동시는 조성 완료 1개소, 조성 중 1개소, 영천시는 조성 완료 1개소, 조성 중 3개소, 상주시는 조성 완료 2개소, 조성 중 1개소 등으로 우리 경주시보다 월등히 산업단지 수는 적으면서도 규모는 크고 준공률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도 경주시는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에 비해 위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이거나 대기업,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신뢰도와 규모 면에서 차별 비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산업단지는 국비로 기반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지만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화산 산업단지 등 규모가 작은 경주시의 18개 산업단지는 경주역 곳곳에 난발성인데요.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윤이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식된 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주몽으로 인해 입주 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자연훼손과 환경 문제, 미흡한 유지 보수 문제 등 많은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정 계획을 협의 후 발할 도나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인데 사업 초기부터 중간까지 승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미준공이 많은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 사업자라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해당 관할 관리층인 우리 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소속한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 지도와 점검을 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산업단지 성립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시어 미준공된 일반 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 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현재 18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 중인 관광농원은 23개소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농원 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은 농어촌 자연사원과 농림축산생산 기반을 토대로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용도 전환에 따른 투기 목적, 그리고 글램핑, 야영장, 위락 숙박 시설, 상업시설, 커피숍까지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경관재해는 물론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자연재해의 원인되고 있었으며 농원이라고 느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가평, 양평, 속초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동 죽동 세벌 관광농원, 안국 관광농원, 무장산 관광농원 등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과 순수 농업인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해당 부서에 경주시 농어촌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차후 난개발 방지와 사업자를 상대로 농원개발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보다 명확한 가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관광농원의 본래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업자나 사업가가 아닌 실질적 농어민, 농업법인체 등이 운영하여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 방안, 신규 사업 신청자들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조치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컴퓨터 설치와 정보화 교육, 중고화 수뇌 교육에 영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읍면동 총 630교세의 경로당 323개의 말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1,194명으로 전체 인구 25만 453명에
24.43%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 회원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래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 분들이 노인명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경로당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통장이나 경로회, 청년회, 분유회 등 회의나 관리를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은 꼭 필요하며 경로당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활용은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눠 각 4시간씩 잘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아쉽습니다. 시장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르신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연계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위원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을시산업단지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시의 일반 산업단지 현황과 이준공단지의 준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외동 일반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08년 3단 절차 관수화법 시행 이후에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어서 2022년 현재 총 30개소 1,551만 제곱미터 469만 평의 규모의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008년 이후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23개소입니다. 그 중에 문산 2 일반산업단지의 13개소 513만 제곱미터 155만 평은 준공이 되었고 천북 일반산업단지 외 15개소 1037만 제곱미터 314만 평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성중에 있는 산업단지 가운데 5개소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 조달 확보의 한계와 토지 소유자와 법정 소송 등으로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5개소는 대부분 등기 예규에 따른 1인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준공이 지체가 되는데요. 입주 기업이 토지 소유권 등기 미확보에 따라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어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1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상생협력기금 1,000억 원 융자금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시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개발 산업단지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입주 수요 제조사와 현행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 시행자는 산업인식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취소, 신규 사업 시행자 공모 및 사업 규모 조정 등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준공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유치업종 확대 및 기업 유치 홍보활동 강화, 산업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관내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타시는 이전을 예방하고 산업단지 내 신축 이전 유도 등 적극 행정으로 조기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준공 산업단지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저유지 등 공공시설물은 사업 시행자가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서 준공인가 후에는 이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흰남노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의 시설 복구가 늦어지면서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했고요. 응급 복구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해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비준공 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장 점검 및 사업 시행자 행정처 회의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준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농업 현황 및 관리 인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농어는 총 41건으로서 18건이 준공 후 운영 중에 있으며 23건은 사업계획 승인 후 관광농어를 조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농어의 목적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 기반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농해소득 증대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농업 개발 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실제 농민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투기를 위한 용도로 편법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산지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림 훼손 후에 택지 개발 등 타용도로 전환하여 부동산 투기와 낭개발의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관광농원 개발 계획 승인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2022년 8월 30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농원 사업자 자격 요건의 강화,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관광농원 승인 취소 및 원상 회복 등입니다. 먼저 사업자 자격 요건을 투기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 및 거래 실적이 120만 원 이상인 자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관광농원 대상지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평가 자문을 받아서 농해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관광농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타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해서 관광농원 사업 승인 취소 시에는 원상 회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착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서 농촌 지역의 자연 훼손을 막고 자연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실질적인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농원의 승인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 시부터 사업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사 중단, 사업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하겠으며 준공이 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실태와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연 2회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관광농원 당첨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인인구 증대에 따른 경로당 정보화 시설 설치와 순회 교육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의시에서는 경로당 5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올해 추가 수요 조성 결과 연말까지 6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경로당 100개소의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행복 도우미를 통하여 인터넷과 유튜브 이용법, 스마트 TV 사용 방법 등의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도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에듀버스라는 버스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SNS, 영상통화, 스마트폰 교육 등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을 시행 중에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맞춰서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보급을 점차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여가 서류 및 복리 정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원 및 활성화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희 의원님. 시행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안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 일반 산업단지 조선중이나 조선중이거나 조선 완료된 것이 30개소입니다. 시세가 거의 배 정도 되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또 시세가 요즘 좀 더 커졌죠. 경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장님 재정에 다 이러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주시의 일반 산업단지가 많은 이유가 이러서 힘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주기업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혜택이 다른 지자체가 있어서 그런지 시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규모로 영세한 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산업단지를 해서 미준공해서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포항의 경우는 포항은 국가체감산업단지가 있고 또 물론 국가산업단지 또 이런 큰 대형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산의 경우에도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에 대해서 큰 산업단지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 규모를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국비수용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저희 경주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애초부터 그런 시도를 좀 하지 않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의 산업 용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외동 지역으로 많은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산업단지 수요를 애초부터 큰 산업단지로 계획을 해서 입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위 일반 산업단지에 맡김으로써 일반 개발업자들이 30만 평이 아니 조그만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주시에서 그것을 얻으면서 재정비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상간 대개조 사업을 해서 322억 원이 드는 큰 국비를 확보를 해온 이유도 특히 외동 산업단지, 성북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기반 시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계발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호소를 한 결과 그 부분이 수용이 되어서 이제는 조금씩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산업단 허가가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대다수의 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 예규에 따라서 이민 등기가 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준공이 되려면 그 산업단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을 만든다거나 혹은 난개발된 부분을 산지 같은 거, 경사지 같은 걸 구상해보게 된다거나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그 사람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미 입주돼 있습니다.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사업주로 하여금 등기를 일부를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산업단지에 여러 명의 소위 등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예규에 따라서 준공을 못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준공을 해줄 테니까 준공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빨리 충족시키라. 그렇게 되면은 상당수가 이제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100%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중공의 산업단지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자본 면에서 충분한 어떤 국가산업단지나 큰 산업단지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자리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순희입니다.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강의의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초 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 외부로 향하는 진출입 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 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대로 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 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난 변자마스 앞 일부 구간에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 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높이기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 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불착 후 재불착의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단지를 지하 매설 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수건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 1차로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하는 것에 대비하여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 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의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 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혼동원을 높이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 규정으로 인해 그곳만 변전소 특수시설 지역으로 용도 변경까지 하며 경감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 매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전시고 혼동 업무로 인해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옹래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 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상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수영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수영 의원님께서 동천동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벤자마스 앞 일부 진입도로 구간은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도로폭을 현재 8m에서 10m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태 상하수도 기반 사업 시행 시에 도시가스 관련 함께 추진하여 이중으로 불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 시행 주체인 한수원 및 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 및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을 주변 도로의 확장 계획으로 금합 경로당 앞에 도시계획도로 300m 구간은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천 수계기에서 변전소를 경유하여 54단 분부대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3km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로 구간 및 구간 중에 구한동에서 농강예거리 구간은 교통 편의 및 정체 해소를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경주 변전소 주변 철탑 3기 지하 매설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 주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먼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천동 주민들이 오랜 수거 사업했던 경주 변전소 옥내 사업이 256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되어 동천동 변전소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변전소 주변 철탑 3기의 철거와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선로의 지중화 사업은 우리 시가 아니라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한전의 동천동 경주 변전소 옥내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수립할 때 변전소 주변 지정화는 불하게 됐습니다. 또 2018년부터 이석태 변전소 이전 추진위원장 등 동천 주민들이 송전설로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차례 한전의 전액 한전이 보장해서 변전소 주변 송전탑 3기를 철거하고 설로 지중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전액 부담해서 다 기술 설로 지중화는 할 수도 없고 지중화 비용을 세세에서 50%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 한전 자체 지중화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중화 대상에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중화 시행 시에 가공 지중 연결 철탑 CT 철탑 신설 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 입장을 한전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자동서를 검토한 바 마을 앞 도로 군부대를 경유하는 선로로 1.1km를 지중하고 CT 철탑 및 일반 철탑 각 한 개씩을 신설하고 또 기존 철탑 7개를 철거하는 사업을 계획을 추진했을 때 총 사업은 한 105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우리 시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 부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석기 국회의원님 산업부 등을 통해 여러 번 한전에 요청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전액 부담 사업 시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전이 5년 넘게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전의 50% 이상 50% 비용 부담하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동천동 외에도 우리 경주의 여러 지역에서 송전탄 있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로 있으라는 쏠까지 입장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과의 형평성 50% 이상, 55%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시비 50% 이상 부담으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나 동천의 전면 국제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대구 면전서 추진팀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240억 할 때 2차로 바로 연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예의치 않아서 지금이라도 경주시에서 50%의 부담을 해주시면 사업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어찌하든 예산이 없어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송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에 최선을 하고 계신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모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와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인허가 및 정설 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관련 업체의 신설이나 전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주시는 여러 수치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산업 폐기물 매립량은 이미 13%로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가 배출하는 산업 폐기물은 전국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소각량 96톤에서 120톤으로 정설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프트에너지 경주의 어료 폐기물 소각장 역시 현재 상태로도 전국 최고의 어료 폐기물 소각장 개별 사업장입니다. 외국에서 추진 중인 일반 산업 폐기물 소각장 지금 민원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두류공업 지역에 이미 하루 소각량 96톤의 에코비트 정세가 영업 중인 상황이므로 이것 또한 경주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는 신라 천년의 미소 뒤에 이런 폐기물 관련 사업이 번창한 지역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경주시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제쳐두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두류공업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류공업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악취관리지역과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나는 그 순간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기준치를 넘는 냄새를 포집하여야만이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 개선 사업은 내년까지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업주가 신청을 할 때 이 대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에서 갑산으로 이어지는 칠평천의 금계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당일 아침에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칠평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서 비상 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경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금계교 주변은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갔습니다. 금계교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는 육안으로 0.5m 정도밖에 수위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업자님을 비롯한 업 직원들과 주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상황이고 주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계교가 있는 하류로 내려오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비해 칠평뚝 강둑의 높이는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수위와 비례해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금계교 주변까지 칠평뚝의 높이를 높이고 아울러 칠평천의 다른 교각에 비해 노후되고 교각이 낮은 금계교를 북과 함께 맞추어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폭우의 저수지화되는 칠평천 하루의 범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여 생기는 재난은 인재입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지금 주민들의 현안 사항인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 불공감 환경 문제, 칠평천 재개발 대책 문제 등 좋은 질문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사업장 폐기물 매립 시설이 32개소,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14개소,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은 75개소, 그래서 총 1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경주시에는 매립 시설이 4개소,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이 1개소,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이 1개소는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서 시설 비율로 보면 전국의 한 5%가 경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립 대상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 집 한 해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약 40만 톤이 매립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산업 폐기물 매립량은 360만 톤의 약 11% 정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 대상 폐기물 처리량이 전국 대비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 되고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대 시설로서 폐기물 매립 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처리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2개소의 폐기물 매립 시설이 곧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향후 우리 시 관내 시설에서 처리되는 산업 폐기물 처리량은 매립 처리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 관내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2020년 처리한 폐기물량은 약 2만 9천 톤으로 전국 의료 폐기물 처리량은 19만 2천 톤의 약 15%로 다소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처리한 일반 폐기물은 3만 3천 톤으로 전국 일반 폐기물 소각량 254만 4천 톤의 약 1.3%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법령이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처리 의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은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두지 않아서 폐기물 배출자는 전국 어디로든 폐기물 일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폐기물 배출자는 친환경 원리에 따라서 저비용 고열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강 두류공업 지역 내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에코비트 정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여러 차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대조를 부탁드립니다. 외동제내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 계획 사업 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외동업 주민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실 폐기물 소각시설 들어오는데 찬성하는 주민이 있을 수는 좀 많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설치 반대미 의견서가 다수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정부 지침이 요즘 최근에 강화돼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만을 이유로 해서 부족한 통보는 하지 못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 최근 또 여러 차례 환경부 등 상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민원 등의 사유로 소각 매입 시설 처가를 제한 또는 거부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이 지속적으로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공업지역 내 입지적 특성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또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판단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오염시설 종합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기업이 많은데 계속해서 허가해 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넓은 도시 면적과 또 기업 유치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활발되고 이로 인해서 폐기물 매립장 소극장이 여러 곳이 운영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폐기물 처리 시설은 꼭 우리 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국토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폐기물 매립 소각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각 매립 소각 시설의 설치가 집중돼서 주변 환경을 오염을 지키고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는 묵과할 수 없고 소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입지 여건과 폐기물 발생 명령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서 공공복리와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토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위반 불수용 등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지 제한 관리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한 추가 허가는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교육공업지역 가치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 2차 시범 사업을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사업이 약 88억 원 정도의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계획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악취 배출업소에서도 사업 신청을 위한 악취 방지 시설을 설계 중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업체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공업지역은 악취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악취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및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광희 의원님께서 7평천 하류구 제방 보충계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7평천과 같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폭, 하천 제방 높이 등 시설 기준은 하천법 제27조 2항에 따라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7평천 하류구는 하천 기본계획상 금계교에서 경산한 함유구까지 무한을 920m가량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류 보충 계획이 포함된 하천 재예방사업을 총 사업비 26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실시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편입 토지 보상 이후에 2024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계교는 1985년에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2021년 정밀안전점검 및 2022년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통수준인 C 등급의 안전등급을 평가하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계교의 경단장 및 여유도를 고려하면 7평천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7평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의 금계교를 포함 홍수 소통 능력이 부족한 8개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관련 지방하천의 경우에 홍수량 설계 강우 빈도를 80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근본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폭우는 저희들 보는 200년, 3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최근 김남로 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샘다성, 집중호우,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에 기인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천에 대한 시설물 기준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또 강화되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좀 침해된다거나 또 과도한 행정 규제가 부과된다거나 또 내수 침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또 다른 문제점들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사가 사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류지역 대기 개선 사업에는 제가 확인한 것이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되어서 그때는 신청 사업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감사드릴 일은 지난번 9월 29일 날
근천 30% 입주 관리 소송에서 끝까지 대부분 승소를 이끌어 주신 경주시의 그런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경주시가 행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경주시가 지금 암 환자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비슷한 인구의 지자체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역학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경주에 이렇게 계속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하수원이나 각종 폐기물 관련 업체들 이러한 또 굉장히 그 가부수로 많은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점들도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을 이유로만 반대를 할 수 없는 지자체의 그런 입장을 지금 시장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이렇게 여러 환경단체들이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배출지가 책임을 지고 또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는 경주시의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런 운동에 경주시가 좀 더 이렇게 앞장서 주시는 건 어떨까? 작년에 인천이 뭐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 것처럼 경주시로서도 기초지자체로서도 전체적인 뭐 전국의 법률만을 따라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좀 내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이용하는 위해서 생활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산업 폐기물은 정석으로 사업자의 책임하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또 산업 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환경을 우천하기로 처리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청정 경주 꼬짝꼬짝하는 산업 폐기물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또 빈 공장 빌때마다 그 공장 빌려가서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해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폐기물 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그 소위 주민 혐오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다들 어차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따른 피해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참 고맙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시장이 그냥 표만 없이 가고 그럴 것 같으면 불해도 되죠. 그렇지만 제가 행정을 집행하고 공익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 나중에 가까운 데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건강을 해치고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거는 곤란하다. 하지만은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는 좀 분산해서 골고루 책임을 분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물 관리의 정책에 걱정이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훈 의원님.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와 8기에 있어서 가지고 주당의 시장께서 두 건의 어떤 우리 지역 중부 시민을 위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성소나 예습도 관련을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 부류에서도 개별거 내립 작업을 시작해서 그런 결심을 하셔가지고 한강 시민 국민들로 하셨고
이번에도 우리 건천도 저희 사업단지에 안표를 관련해서 시장님 결심으로 내놓은 속세가 주민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읽어보면 경주시에서도 보면 산업단지에는 30만 명 이상은 의무적으로登録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행 50만 정. 예, 50만 명.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법률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은 자체 거기서 그 처리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산업단지 유치와 더불어서 또 사업자는 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해야지만이 또 사업의 성공 여부를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우리 양당, 금당이나 명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매립장을 좀 공사를 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장이 들어가는 게 더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입주일이나 보면 거의 없어요. 없거나 아주 몇 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유치가 우선인지 매립장이 우선인지 지역 주민들 판단이 잘 선 겁니다. 그랬을 때 공장 입주가 50%가 되었던 60%가 되었던 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기준점을 정해서 공사는 빠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나오면 해야 이것도 하고 잘못해버리면 이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입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생활들 다른 거를 구해져서 열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지역 주민들도 애를 먹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준점을 한번 정해보는 게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면 한번 정해보는 것도 그냥 그런 제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산업 폐기물 매립장부터 영업을 하는 걸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에 맞추어서 공장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은 그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을 봐서 영업 개시점은 그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법령과의 절충 여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의원님 취지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회 회의 중 조례안, 일반 안전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남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안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예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